즐거운 수학사냥 장아찌입니다. 자, 오늘 시간부터는 이제 미분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미분. 자, 미분 계수라고 첫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미분이란 말, 또 적분이라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봤죠. 미분이라는 단어는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조금 어떤 학생들한테는 어렵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또 쉽다고도 하고, 막 그러는 곳입니다. 물론 다른 단어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미분은 좀 특별히 그렇고요. 미분은 좀 심오한 면도 좀 있어요. 그리고 좀 평소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 단원에 비해서 조금 좀 색다른 면도 좀 있고,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고, 미분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류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이라는 과학자 있잖아요. 그 과학자도 미분을 깊이 있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미분은 그렇게 또 연관이 있는 거고요. 미분은 또 수학에서 또 많은 어떤 발전, 수학적인 발전을 가져온 곳이기도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른 면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좀 심오한 면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미분이라는 단어 조금 생소하긴 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좀 알아보기로 하고, 미분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단원이기도 해요. 수학하고 과학은 항상 연관되어 있죠. 아무튼 그런 거 물리적인 것도 있고 우주적인 현상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미분도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도록 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미분 계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선생님이 이렇게 붙였어요. 고등수학의 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미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주로 다항함수 미분을 주로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지수함수라거나 로그함수, 삼각함수, 기타 또 다른 함수들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을 다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그때 가서 또 추가로 공부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로 다항함수 미분이고, 다항함수 미분의 기본 원리는 여기에서 다 공부하고 그것을 그대로 응용해서 다른 함수에서도 하면 되는 겁니다. 미분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항함수 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 돼요. 그죠? 나중에 이제 추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기타 함수들 미분까지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튼 여기서 충분히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했다가 거기 가서 또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분, 고등수학의 꽃이다. 고등수학에서 가장 멋진 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고등수학의 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란 거 알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B 빼기 A, FB 빼기 F 이런 거 이제 X 증가량, Y 증가량 과거에 다 공부했죠. A, FA에서 B, FB까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 그러죠. 이런 거 이제 과거에 다 공부한 내용인데, X 증가량, Y 증가량이 이제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미분을 들어가서 볼까요? 자, 일단 먼저 평균 변화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뭐냐? 자, 함수 fx가 있는데 구간 a, b에서 아까 말한 거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자, 이제 그림 이렇게 써요. fx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 지점 a, fa 그 말이고 b, fb 그 말입니다. 자, 두 점 a, b 사이에 a, fa, b, fb 요 두 점 사이에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자, 이 말은 뭐예요? 어떤 x 증가량 그 말이죠. b 빼기 a가 요거 그 말이죠. x 증가량, y 증가량 요거 그 말이죠. fb에서 이거 뺀 거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다른 말은 뭡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과거에 배웠던 그 개념이 바로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표현했었죠. 아무튼 그것을 말하는데, 그 녀석은 이제 그림에서는 델타 x, 자, 이게 삼각형 모양의 글자는 델타라고 있습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읽어요. 델타. 자, 델타라는 글자. 자, 델타라는 글자, 삼각형 모양의 글씨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그 말인데, 저 녀석을 이렇게 나타내자 그 말이에요. b 빼기 a는 델타 x, 요것은 델타 y. 그림에서 요 길이 있잖아요. 자, 요 길이가 델타 x일 때 그 말이에요. 요 길이가 델타 y일 때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말로 저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타내다.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b라는 녀석은 a에서 델타 x만큼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B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델타 X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A보다 델타 X만큼 오른쪽에 있으니까 A 더하기 델타 X를 B라고 해도 된다 그 말이야. 이게 B 자리에, 여기 B 자리에
a 더하기 델타 x를 여기다 넣자 그 말이야. 넣어도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만약 넣는다면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 그 말이니까 a가 사라져서 델타 x가 된다 그 소리고, 여기 b 자리에는 요것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썼다 그 말이야. 요 자리 b에다가 b 자리에 그냥 얘를 대입한 결과 그 말이야. b가 a보다 델타 x만큼 크니까. 알겠죠? 그래서 b 자리에 이것을 대입하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표현 바꿔서 쓴 거예요. 어쨌든 이거든 다 같은 말이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을 과거에는 직선의 기울기 그랬었죠. 여기를 p라고 하고 q라고 한다면 직선 PQ의 기울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해 온 거죠. 이제 그 녀석을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 과거에 배운 내용이니까 과거에 배웠던 그 녀석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 연습 문제.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 구간 1, 2에서 그 말이죠. 평균 변화율 거야. 이 구간에서 평균 변화율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 그대로 한다면 뭐 특별히 그래프는 안 그려도 되겠고요. 자, 얘가 a, b 그 말이야. a, b 그대로 대입하면 b 빼기 a 분의 f, b 빼기 f, a. 자, 얘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이제 a가 1, b가 1, a가 1, b가 2 그 말이야. 그러니까 2 빼기 1분의 f2 빼기 f1. 자, 이 값을 그냥 평균 변화율 이렇게 말한다는 거네. 정의대로만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분모는 1이니까 생략하고 f2. 자, f2는 여기다 2 이러면 되겠죠. 2의 3제곱 빼기 2 곱하기 4. 그래서 8 빼기 4니까 뭡니까? 4죠, 그냥. 자, f2는 4고, f1은 이제 1 집어넣으면 되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예, 마이너스 이렇게. 자, f2 빼기 f1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분모는 1이니까 썼습니다. 계산해서 그냥 5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래서 1하고 2 사이에 두 점 사이에 직선의 기울기인데 그냥 5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튼 평균 변화율이 5다. 자, 정의대로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변화율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서 순간 변화율. 순간적인 변화율인데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자,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y는 fx에 x는 a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 할 때, 자, a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f'a라 할 때 f'a는 뭐냐면 이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아까 이제 그 표현 있죠. 자, 델타 x분의 fa 델타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자, 요것인데 그것에다가 이제 어떻게 했다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자. 즉 아주 델타 x를 미세하게 0으로 보내자. 자, 그것의 극한값 상태예요, 지금. 아까 이제 평균 변화율 이야기했는데 그 평균 변화율의 어떤 극한값 상태. 자, 그런 상태를 f'a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인데 그 표현은 이제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고 이렇게 나타낸다 그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림이 지금 빠졌네요. 그럼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요. 자, 아까 이제 그런 그림 이야기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y는 fx가 있어요. 자, 어떤 두 지점, 여기가 a 지점이 있고요. a. 여기가 이제 b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있을 때, 이렇게 가는 요 녀석이,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녀석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P라는 Q 뭐 이렇게 점을 이야기해도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함수값이 우리가 FA 그러죠. FA. 여기 함수값을 FB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제 델타 X, 델타 Y 그 말했죠. 여기서 이렇게를 델타 X, 이렇게를 델타 Y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표현상 아까 이제 평균 변화를 이야기했죠. 평균 변화는 뭐냐면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그 말이야. 평균 변화율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말로 여기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겠죠. 자, B는 A 더하기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델타 X 빼기, 자,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라서 A는 사라지고 그게 델타 X가 된다 그랬고 그거분의 그 말. 자, B 자리에 F A 더하기 델타 X를 넣을 것이고 빼기 FA 이렇게 넣을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아까 그대로 평균 변화율 그 말.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제 이 델타 X를 점점 줄이자 그 말이야. 이 간격을 점점 줄이자. 그 말은
델타 x를 0으로 보내자 그 말인데 델타 x를 지금 현재는 이 정도죠. 근데 이걸 이제 점점 줄여서 0에 가깝게 만들자 그 말이에요. 이 델타 x를 0에 가깝게 만들자. 자, 그 말이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자. 즉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똑같은 리미트가 되겠죠. 이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자. 자, 여기 이제 델타 x가 0에 델타 x라는 표현이 안 써져 있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아무튼 요 말을 그 말이에요. 요 말. 자, 요 말에 델타 x 0을 본다 그 말이 요 말인데 요 녀석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 녀석은 뭡니까 이제 두 지점 사이에 어떤 극한값이죠. 리미트니까 극한값인데 무슨 뜻이냐면 요 녀석을 간격을 완전히 작게 줄이자고 말. 아주 미세하게 줄이자. 그죠? 그럼 그 말은 요 점을 Q라는 점을 이 곡선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다가오게 하자 그 말이에요. P 바로 옆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자 그 말. 무한히 다가가게 하자. P 옆으로 무한히 다가가게 했을 때 그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아주 이제 작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말이 되겠지. 아주 두 점 가까운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말이 아주 가깝다. 미세한 지점 사이에 그 말이. 아주 미세한 지점 사이 그 말이 순간적인 그 말이. 아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이니까 거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아주 가까운 두 점 사이. 거리가 거의 없는 0에 가까운 두 지점 사이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녀석을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미분 계수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을 좀 생략해서 쓴다면 이 녀석을 그래서 이제 미분 계수라고 하는데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순간 변화율이냐? A로 다가와서 A 옆에서 A하고 A보다 조금 큰 녀석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것을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자 그러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읽을 때는 F'A라고 읽어요. 이렇게 이 녀석 읽을 때는 F'A라고 읽자. 그러겠죠? F'A 이렇게 읽는데 F'A의 의미가 뭐냐? 요거다 그 말이야. 아까 이제 리미트가 없을 때는 두 지점 사이에 떨어져 있는 두 지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인데 그 두 지점을 무한히 다가가게 해서 한 점을 무한히 다가가게 해서 다른 한 점하고 아주 미세하게 가까운 그 두 점 사이에 기울기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것의 기울기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미분계수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FA의 프라임이라고 읽기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은 델타 x 있잖아요. 자, 이 델타 x를 이제 좀 h라고 좀 치환해서 여기 델타 x를 h라고 치환해서 얘를 h로 바꾸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냥 말만 바뀌는 거죠. h가 0으로 간다 그 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델타 x 대신에 좀 h로 바꿔서 h가 0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자, 이렇게 말하면 요 녀석이 바로 순간 변화율 다른 말로 미분계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 근데 미분계수란 게 이게 무엇냐?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그림을 좀 더 이제 확대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다시 좀 그릴 겁니다. 그 부분만이. 자, 이렇게 딱 해봐요. 자, 여기가 지금 A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B가 있어요. B가 이렇게.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라서 이렇게 가는 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가 이제 평균 변화율인데 우리가 이렇게 두 점 곡선이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뭔가 공간이 지금 보이죠. 곡선하고 이 직선이 둘러싸인 공간이 좀 보이는 거지. 만약에 요 B가 이 곡선을 따라서 점점 내려와요. 요만큼 내렸다 해요. 요만큼 내려오면 요렇게 되는 거지.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렇게. 요만큼 이제 공간이 좀 줄어들었죠. 만약에 이 점이 좀 더 왔다 해요. 더 내려왔어. 그럼 또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간이 또 줄어들었지. 자, 이렇게 직선하고 곡선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넓이가 점점 어때요? 줄어들죠. 점점 줄어들어서 이 녀석이 끝없이 다가와서 바로 옆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옆에 온다면 이제는 그냥 공간이 아예 없어지는 직선이 되겠지. 이제 공간이 없어져. 이렇게 생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사라져버리는 바로 옆에 온다면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공간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이 녀석은 바로 접선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접선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공간이 곡선을 따라서 점점 내려오다 보면은 이런 빈 공간이 둘러싸인 공간이 사라져서 결국은 곡선하고 이렇게 접하면서 가는 선이 돼버리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녀석인데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 그것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이 녀석은 어쨌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요.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 말 자체는 기울기를 말하는 건데 어떤 기울기냐?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두 점이 아주 미세하게 가까워지면 그 선은 바로 접선이 돼버리는 거다 그 말이야. 그리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것은 기울기다. 그래서 합쳐서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것은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표현이에요, 미분의.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주로 F'A라고 해요. 델타 X란 말은 이제 뭐 자주 쓰진 않기 때문에 주로 H라는 표현을 쓰니까 H를 사용해서 나타내면 이 녀석이 바로 이제 그 녀석이다. 그래서 이런 녀석이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미분계수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어떤 극한값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서서 극한을 공부했죠. 극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봤는데 이 녀석이 바로 AS의 프라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구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표현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것도 같은 뜻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자, X. 자, X는 뭐냐면 여기는 FA고 요 녀석 있잖아요. 자, 요 녀석을 X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알겠죠? 여기 A 더하기 H를 여기서 이제 A 더하기 H를 다시 또 치환해서 자, A 더하기 H를 X로 표현을 좀 바꾸면 얘를 X로 바꾸면 FA 빼기 FA고요. 자, 근데 그러면 얘를 자, A 더하기 H를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H는 누군가요? 여기서 H는 A가 넘어가서 X 빼기 A죠. 이게 그대로 대입해서 X 빼기 A라고 넣어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가면 X는 A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를 A로 보내자 이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X로 치환했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X는 임의 숫자인데 임의 수에서 A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되는 거지. 여기 가다가 여기가 X가 있다는 거예요. 이 X가 A로 다가가면 된다 그 뜻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극한에서 이런 표현들을 이미 공부했죠. 공부했으니까 이제 익숙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들이 미분계수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구나. 이것이 이제 오늘 배우는 핵심 내용 미분계수라는 거예요. 자, 순간 변화율인데 미분계수라고 한다.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다. 자, 표현의 핵심 표현이 이겁니다. 이제. 미분계수 연습 문제. 자, 함수 이런 함수가 있다. F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자, 아까 그 정의대로. 자, 미분계수를 구하라.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구하는 겁니다. 자, fx를 이제 쓰는데 f1의 프라임 그러면 f1의 프라임은 정의대로 리미트를 붙이고요. 자, 리미트를 붙이고 미분의 기본 정의대로 일단 f1 더하기 1에서 그러면 1 더하기 h 그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h. 자, 요 녀석이 h가 0으로 갈 때 얘가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를 뜻해. 요 정의 그대로 그냥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요 식을 좀, 요 식만 리미트를 잠깐 놔두고 요 식만 정리한다면 리미트까지 쓸까요 그냥? 자, 뭐 그대로 쓰면 h분의 자, 이걸 이제 대입할 거예요. 자, 요 식이 fx가 이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한다면 일단 대입한다면 1 더하기 h를 제곱한 거 더하기 2 1 더하기 h. 자, 얘가 f1이죠. 1 더하기 h죠. 거기에서 F1을 빼는 거예요. F1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죠. 3이죠. 계산 결과 바로 쓴다면 3. 자, 이 녀석이 바로 1에서의 미분 계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딱 정리하면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자. 자, 뭐 이제 분자만 정리해주면 돼요. 분자만. 자, 여기서 뭡니까 이제 1의 제곱. 그 다음에 1의 제곱 1이고 그냥 정리하고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죠. 여기서 이제 더하기 2 더하기 2h 빼기 3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 녀석 정리하기 하니까 1, 2, 3. 자, 요거 사라졌죠. 이렇게. 나머지 이제 2h, 2h, 4h. h제곱이지. 정리하면 h제곱 더하기 4h 나누기 h 이런 소리야. 자, 이런 소리니까 이제 약분까지 해야 되겠지.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약분. h 약분한 거니까. h제곱 더하기 4 이런 말 되겠지. h제곱이 아니라 h가 약분됐으니까 h 더하기 4죠. 이게 요거 이제 약분해서 정리하면
h 더하기 4예요. h 더하기 4에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거 분자 분모 약분해서 정리한 최종 결과가 이거예요. 이 녀석이니까 이것의 극한값. 극한값은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h가 0으로 간다? 그냥 4로 가는 거지. 그래서 f'1은 4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4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접선의 기울기를 뜻해요. 자,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를 구해갑니다. 자, 미분계수 연습 문제 두 번째. 자, 함수 요것에 대해서 x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2에서의 프라임과 같을 때, 자, 2에서의 미분계수랑 같을 때 그 말이에요. 상수의 값. 이제 시험에서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단골 기본 문제인데, 자, 이렇게 했을 때 x값이 1에서 a까지 변했다. 자, 1에서 a까지 변했다. 그때 평균 변화율. 자, 그대로 써보면 a 빼기 1분의 fa 빼기 f1. 자, 이것을 평균 변화를 든다겠죠. 자, 요 녀석과 그 말이에요. 요 녀석과 2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자, 2에서의 미분계수를 정의대로 또 씁니다. 자, h를 0으로 보내고 h분의 f2 더하기 h 빼기 f2. 자, 이것이 미분계수 정의야. 미분계수 정의대로 2에서의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 둘이 같다. 이렇게 딱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이게 하는 식이니까 그대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그대로 대입한다면, 자, a-1분의죠. 자, fa는 저기다 a 넣을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고요. 여기서 빼기 f1. 자,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빼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말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식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이고, 오른쪽은 다시 이제 또 정리하면, 자, 여기도 이제 2 더하기 h 넣을 거예요. 2 더하기 h 넣고, 제곱하고, 빼기 2 더하기 h 넣고, 그 다음에 빼기, 자, 이게 f2 더하기 h고, 빼기 f2. 자, f2는 그냥 바로 계산하면 되죠. 그냥 2 넣고, 2 넣으면 4 빼기 4니까 0이죠. 자, f2는 0이니까 0 넣으면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쭉 정리하는 과정인데, 좀 빠른 속도로 한다면, 자, a 빼기 1분의, 자,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뭡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요것에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자, 됐고. 오른쪽은 또 이제, 자, 리미트하고 이제 또 정리하는 겁니다. h가 0으로 간다. 자, h분의 분자를 또 정리하죠. 자, 2의 제곱 4 더하기 4h 더하기 h 제곱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h 그 말. 자,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4 빼기 4 빼기 4 이렇게 치우고, 그 다음에 4h 빼기 h니까 2h죠. 자, 분자를 미리 좀 정리한다면 h 제곱 더하기 2h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이건 내 또 아예 약분까지 해버린다면 h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h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죠. 요 녀석이 바로 정리된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인데 뭐예요? 자, h 더하기인데 요게 h가 0으로 간다. 자, 이제 약분 다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자, h 더하기 2가 남았는데 h가 0으로 가니까 0으로 가면 뭐야? 이거 2죠. 이 극한값은 2다 그 말인데 오른쪽에 값이 2니까 요 값이 2다 그 말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이것은 a가 지금 구간이 1에서 a까지 변할 텐데 a는 1이 아닌 숫자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범위는 a가 1보다 크다라거나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아무튼 1에서 a까지 변하는데 a가 1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약분하면은 a 빼기를 하나 남지. 자, 얘가 바로 2 그 말이에요. 그러면 a 값은 3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a가 3이다. 자, 이렇게 평균 변화율하고 미분계수가 같을 때라는 이런 조건 주면 이런 식으로 구해가면 됩니다. 자, 정의대로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정의대로 대입하면 계산이 된다. 나중에 가면은 미분 공식을 배우다 보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안 써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 공식을 배우기 전 단계라서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런 것을 대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미분 공식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그냥 정리가 됩니다. 자, 미분계수 연습 문제. 자, 함수 이것에 대해서 x값이 0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상수의 것. 아까는 이제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니까 또 같은 식으로 정리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x값이 0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자, 0에서 3까지 평균 변화율 이렇게 쓰면 되니.
F3. 자, F3은 이제 바로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3 넣으면 3의 제곱 9. 3 넣으면 6이죠. 9에서 6 빼면 3인데 3 더하기니까 5지. 자, F3은 5고요. 그 다음에 F0. 0을 넣으면 2니까 그 2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계산을 좀 했더니 3분의 3 됐으니까 1이죠. 사실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지금 1이다. 그 말이야. 평균 변화율은 1. 자, 근데 A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하고 같대요. 그게. 요 1이 A 지점에서 순간 변화하고 같다? 아, 순간 변화율 그러면 리미트하고 이제 쓰는 겁니다. 자, A 지점에서니까 X가 아니라 H로 써야죠. 그냥. 자, H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자, 미분 표현은 좀 다르게 써도 되는데 기본 표현 요거니까 요걸로 사용한다면 자, H분의 하고 자, A에서 그러면 F 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써주면 돼요. 자, 요 녀석 그대로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얘가 1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A 값 구하기. 어쨌든 간에 요거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여기다 그대로 좀 대입한다면 요 식만점 정리하기 위해서 요 식만점 대입 다시 쓴다면 H분의 자, A 더하기 H인데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 돼요. 여기서 A 더하기 H 그것의 제곱 빼기 2A 더하기 H 그 다음에 더하기 2죠. 여기에서 이제 빼기 FA 빼기 FA FA는 저기다 A만 넣으면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 이거 이제 빼는 거예요. 빼기 FA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자, 얘를 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그대로 이제 정리해서 빼주면 되겠어요. 이제 식을 정리한다면 이걸 이제 여기서 좀 간단히 좀 정리할까요? 자, A제곱 이거 정리 안 보였네. 여기다 쓸까 그냥? A제곱 더하기 2AH가 있고 더하기 H제곱이고요. 이 녀석이 빼기 2A 빼기 2H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인데 뭐 더하기 빼기는 좀 사라진다고 보고 빼기 A제곱 더하기 이렇게 2는 사라졌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리될 것은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F로 사라지고 A제곱 사라졌죠. 남은 것만 쓰면 돼요. 남은 게 이렇게 있는데 자, 남은 것만 쓴다면 H분의 5 이제 H제곱이 보이고 H제곱 더하기 여기 2AH 마이너스 2H가 있죠. 자, 그 H로 묶어서 쓰면 2A 빼기 2에 H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거 이제 정리를 한다면 H에 대해서 약분을 해준다면 이렇게 약분 하나씩 공통 약분이죠. 여기 H가 남죠. 분자 약분되고 남은 것만 쓰면 H 더하기 2A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 이것에 H가 0으로 가는 거네. 그러니까 H 0으로 가면 0으로 보내면 되지. 이제 보내니까 뭐야? 2A 빼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2A 빼기 2구나 그 말이야. 자, 다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요 결과가 평균 변화의 2라고 같다. 1 그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A 값은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뭐 2A가 3이고요. A 값은 2분의 3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정의에 따라서 대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자, 이차함수 이건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차함수 이렇게 있어요. 이제 미지수로 다 써졌습니다. 이 녀석의 구간 마이너스 1, 3에서 평균 변화율과 x는 k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상수 k 값을 이렇게 묻는 거.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식을 그대로 쓴다면 이런 표현이죠. 자, 아까 이제 그대로 쓰면 똑같은 거지. 3 빼기 마이너스 1, 3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F3 빼기 F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요. 평균 변화율이죠. k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fk 더하기 h 빼기 fk. 자, 이것도 그대로 대입해서 쭉 정리해 가면 돼요. 그런데 다 문자잖아요. 자, 얘도 문자고 이것도 문자고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정리한다는 게 복잡하게 보이죠. 어쨌든 이걸 쭉 정리해 가면 되긴 돼요. 그런데 이걸 정리하는 것보다는 내용을 좀 적용할 거라서 밑에 내용을 한번 봐요. 자, 2차 함수 fx는 요것에서 2차 함수에서 구간 알파 베타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x는 k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을 때 그때 k값은 이거다 그랬어요. k값은 요 알파 베타에 이것은 이제 아까 평균 변화율하고 k 지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은 그 k를 찾는 건데 그 k가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알파, 이 베타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의 양끝값 더한 거 나누기 2다는 거야. 요거 더한 거 나누기가 그 중간에 K값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두 값의 가운데 그 말이죠. 다른 말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말이야. 자, 이것은 이제 이 함수의 좀 특징적인 건데 이 문제는 요것을 알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거라서 요거 쓰는 건 생략하고 대신 요것을 설명할 거예요. 자, 요것을 원리 원칙대로 한번 대입해 본다고 해봐요. 자, 여기서 알파 베타는 임의의 숫자입니다. 임의의 숫자. 자, 이거 저걸 정의대로 평균 변화를 쓰면 어떻게 되지? 자, 평균 변화율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자, 평균 변화율이죠. 정의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K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대로 쓰면 요것이 그 녀석이죠. 요 위에 걸 좀 활용해서 써야 되겠네요. 자, 요것을 그냥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따라서. 자, 이 녀석은 K 지점에서 미분계수죠. K 지점 미분계수. 알파 베타에서 평균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쓴 거죠. 자, 평균 변화율의 정의. 알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양쪽을 정리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면, 자, 리미트. 자, h는 0으로 간다. h분의. 자, 이거 복잡하지만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 이제 대입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대로. 자, a, k 더하기 h 제곱 더하기 b, k 더하기 h 더하기 c 그 말이고, 거기에서 빼기 fk는 이제 ak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백인데 바로 쳐서 빼는 건데 아예 그냥 전개를 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녀석이 요걸 정리한 겁니다. 대입해서.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지금. 자,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또 보고 이 녀석은 또 그대로 쓴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자, f 베타는 또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죠. 그 다음에 거기서 빼기 f 알파니까 a 알파 제곱 마이너스 괄호 푼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a 베타 a 알파 b 알파죠. 알파 넣었으니까 빼기 c.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 식을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제 요 식을 정리할 건데. 자, 리미트고요. h가 0으로 간다. 자, 분자를 정리할 겁니다. 분자. 자, 이거 정리해보세요. 자, 근데 요 녀석이 지금 ak 제곱에 ak 제곱 이거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남아있는 것만 쓴다면 남아있는 거에 EKAH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H제곱, AH제곱이 남아있죠. AH제곱. 자, 이건 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BK, 여기도 BK가 있는데 사라지지. 그 다음에 BH만 남죠. 여기 BH. 그 다음에 C 빼기 C는 사라지는 거지. BK 사라지고. 다 남은 게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H를 하나씩 또 약분할 수 있는 거지. 약분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약분하면 되는데, 정리해서 좀 쓴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자. 자, h를 아예 약분하면 여기는 EKA죠. h 약분했으니까. 더하기 h 약분하면 AH 더하기 B.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h가 0으로 가잖아요. 요것만 좀 미리 정리하면 h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좀 사라지죠. 사라져서 정리된 결과가 EAK라고 쓸까요? 자, EAK 더하기 B. 자, 다 정리한 게 요겁니다. 자, 요거 이제 그대로 정리해서 쭉 오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알겠죠? 자, 요것도 이제 정리할 건데. 자, 요것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자, 같은 종류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A가 공통인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여기 또 B베타 그 다음에 B알파니까 B로 묶어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요. C 빼기 C는 사라졌죠. 자, 이거랑 같아요. 자, 근데 요 녀석은 또 정리하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인수로 약분되겠죠. 여기는 또 이제 A 베타 더하기 알파가 남고 여기는 더하기 B. 자, 이렇게 남았어. 자, 이걸 다 정리한 결과는 약분하고 났더니 이렇게 남은 거예요. 자, 왼쪽은 이렇게 남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녀석과 저 녀석이 같아야 되는 거지. 이 녀석을 여기다 쓴다면 얘가 EAK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요 녀석이 얘랑 같아요. 자, 그래서 얘가 얘랑 같기 때문에 A가 똑같으니까 EK가 요거 돼야 되겠지. 자, EK가 알파 더하기 베타구나. K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런 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K라는 값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다 그 말 되는 거예요. 즉
그 소리는 뭐냐면 k 값은 요 두 값의 가운데 값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차함수의 특징을 좀 본다면, 자, 이차함수의 특징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이제 이차함수 좀 그림으로 본다면, 이차함수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다 그럴 때 말이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요거죠, 지금. 요게 지금 두 점 사이의 기울기야. 그렇죠? 두 진영 사이의 평균 기울기가 이거 기울기인데, 그것의 미분계수가 같다. 어느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같다는 것은 이거랑 접선의 기울기. 자,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라겠죠. 순간 변화율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은 곳이 어디냐 그거 찾는 건데, 자, 그것이 어디냐면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것은 이렇게 가는 접선이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자, 이렇게 닿고 가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같은 건데, 이 지점의 x값이 얘가 누구냐? 얘가 k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k가 누구냐 그 말인데, 여기랑 여기에 가운데예요. 여기가. 요 두 녀석의 가운데. 그래서 k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참수는 항상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느 직선을 잡아도, 어떤 기울기를 잡아도 그 양쪽 값의 가운데 값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 같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그렇게 적용하면 되겠어요. 자, 이 참수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구간 마이너스 1, 3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k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 아, 이 구간 마이너스 1하고 3 둘이 더한 거 나누기 2 계산하면 얼마예요? 1이죠. 아, 1이라는 거 k가 1이다. 이 값이 바로 k 값이다 그 말이에요. 즉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1이라는 것은 이 두 수의 가운데 숫자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함수는 이것을 알면 이제 앞으로 관련된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제 좀 다른 문제.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 녀석을 만족시키고 f0의 프라임이 2일 때 f3의 프라임을 구해라. 자, 이렇게 막 문제를 내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것은 뭐냐? 자,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빼기 1. 자,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한대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항등식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이게 성립한다 그 말이고, 0의 프라임이다 이런 조건을 줬어요. 0의 프라임. 자, 일단 0의 프라임이란 말을 하면 저걸 조건으로 좀 반영해 보는 겁니다. 자, f0의 프라임은 h0으로 보내고 무조건 정의대로 대입해 보세요. h분의 f0 더하기 h 빼기 f0 이렇게 쓸 거죠. 이 녀석이 0의 프라임의 정의야. 자, 이 녀석의 값이 2라는데 일단 이걸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 자, 이 식을 좀, 자, 리미트는 좀 생략하고 이것만 좀 정리해 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0 더하기 h라는 말을 썼지. 0 더하기 h. 근데 0 더하기 h는 여기다가 0하고 h, 0하고 h. 이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f0 더하기 h는 f0 더하기 fh 빼기 1 그 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기다 대입하면 f0 더하기 fh 빼기 이것이 f0 더하기 h인 겁니다. 거기서 빼기 f0 그러니까 빼기 f0 이렇게 대입하면 이런 말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사라지는 거죠, 지금. 요것이 남는 거지. 그러면 여기 지금 원래 리미트가 있으니까 리미트를 붙여준다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요 녀석의 리미트 값이 얘가 지금 현재 f0의 프라임인데 얘가 2라는 거구나 그 말이죠. 리미트 요 녀석이 2다. 근데 얘가 지금 뭔지는 바로 모르겠죠. 얘가 뭔지는 바로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 부분만 또 따로 보면, 자, 요 부분만 또 따로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h라는 말은 0 더하기 h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얘는 0 더하기 h라고 써도 h잖아요. 이렇게. 1이라는 것은, 자, 1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써져 있으면 혹시라도 이 녀석 양쪽에 다 0을 넣어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 모든 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0, 0 이렇게 막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넣어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나. 자, 넣어보면 f0은 f0 더하기 f0 빼기 1 이 말 되지. 자, 그러면
이 식에서 뭐야? 요 녀석 하나 없어지면 F0이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F0이 1이다. 자, 요 말을 알 수 있어요. F0이 1이야. 그러면 거꾸로 읽으면 1이 F0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빼기 1, 빼기 1인데 요 1, 요 녀석이 F0하고 같으니까 요 녀석을 요렇게 표현해도 된다 그 말. 요 식의 리미트는 요렇게 표현을 바꿔도 되는 거다 그 말이야. 요 H는 0 더하기 H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다 그 말. 그런데 이렇게 쓰면 요 녀석은 뭘 말해요? 이 녀석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이것은 F0에서의 프라임하고 같은 말이야. 요 녀석은 F0에서의 프라임하고 같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녀석이 다른 말로 0에서의 프라임이니까 요 녀석이 2인데 이 녀석이 좀 다른 말로 F0에서의 프라임하고도 같은 말이다 그 말이야. 알겠죠? 자, 이것이 이제 0에서의 프라임. 자, 이 표현은 일단 그런 건데 이 표현 자체가 0에서의 프라임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한 결과인데 어쨌든 그냥 같은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이제 F3에서의 프라임을 물었어요. 3에서의 프라임은 또 정의대로 써보세요. F3에서의 프라임은 리미트 H 0으로 가고 H분의 자, F3에서니까 3 더하기 H라고 써야 되겠지. 빼기 F3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자, 이 녀석이 이제 3에서의 프라임인 거지. 그리고 그대로 또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자, 3 더하기 H는 여기다가 3하고 H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 더하기 H는 요것이 되는 거지. F3 더하기 FH 빼기 F3 더하기 H 같은 거네. 자, 여기에서 빼기 F3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이 녀석은 이렇게 사라지죠. 결국 이 녀석이 남았죠. 이 녀석은 아까 이제 여기랑 같은 표현 아니야? 물론 변형시키면 얘랑 같아서 결국 이 말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녀석이 얘랑 같은데 아까 이 녀석이 지금 2였단 말이지. 그러면 요 값도 그냥 똑같으니까 2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래서 F3의 프라임의 값은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2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럴 때 적당히 숫자 넣어서 이렇게 대입해서 좀 알아보는 거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이제 무슨 이제 미분을 활용해서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fx가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자, 이것들의 계소를 비교하자. 자, 이제 계소를 좀 비교해보자. 그런 뜻인데 그래프를 좀 더 여기다 다시 좀 그린다면 그래프가 지금 원점에서 뭐 대충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간 녀석이 있을 때 그 말이야. 자, 여기가 지금 뭐 A 지점이다. 여기가 이제 B 지점이다. 그 말인데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제일 크냐 그 말인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뭡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자, 이렇게 써지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죠. 두 점 사이에 이렇게 가는 요 녀석이 지금 요것의 기울기. 그 기울기가 바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인 겁니다.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 다음에 FA의 프라임, A에서의 프라임은 뭡니까? 이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겠죠. 자, 미분계수.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은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 녀석이 지금 F 프라임 A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 여기에서의 접선,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접선 아무래도 이렇게 가는 녀석이죠. 이 녀석이 F, B에서의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크냐? 저것들은 다 기울기를 말하는데 프라임은 접선의 기울기고요. 이 기울기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 그러면 얘가 지금 가장 큰 거죠. 얘가 첫 번째로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니까 이 녀석이 큰 거지. 얘가 지금 두 번째로 큰 거죠. 지금 B에서의 프라임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기울기가 나죠. 자, 1차함수니까 1차함수 기울기 내용이니까 기울기는 이렇게 된 것이 큰 거죠. 경사질수록 큰 것이고 이렇게 된 것일수록 작은 거죠. FP 이 녀석이 지금 세 번째겠다 그 말이에요. 자, 크기 순서는 1번, 2번,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대소 비교하는 문제. 순간 변화율과 평균 변화 같은 것의 대소 비교. 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건 그림 문제라서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할 수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주어진 이것들이 표현이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프 모양도 좀 다르게 바뀔 수도 있고, 자, 그런 것은 나중에 연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분계수 첫 시간인데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극한값 내용인데
순간적인 변화에 관한 거구나. 접선의 기울기이구나. 알겠죠? 자, 그것을 잘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분계수 첫 번째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